갑시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2025년 세 번째 녹음되고 있는 PDF 코너. 오늘은 이제 임상심리 전문가이신 전우님 모시고 같이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원래 이걸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아이 무슨 소리를. 본업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 아, 우리가 원래 맞아요. 하려고 했던 게. 계속 생각을 해왔던 거죠. 네. 그래서 전우님의 그 뭐랄까 전문성과 네. 한국의 이 미신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저는 담론을 미신이라고 좋아하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들을 같이 엮어서 뭘 하고 싶었냐면 네. 만화 캐릭터 MBTI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각자 저희가 네. 망가다에서 몇 번 했었는데 음. 그거보다 조금 더 지나가는 시간을 이야기로. 할애했어요. 네, 네. 그거 말고 이제 문제적 작품들을 놓고 얘는 뭐 무슨 심리였을까? 거의 나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얘는 왜 이랬을까? 라는 것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도 저희의 사족을 다는 걸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모으셨고 네네네. 요번 편을 듣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여러분께서 댓글로 많이 쌓아주시면 저희 이 방송이 정규로 편성될 수도 있다. 영상으로 편성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해보고 싶은 캐릭터 MBTI 얘기는 뭐냐면 네. 데스노트입니다. 오, 제가 이거를 네. 세 분 이제 성 대표님이 인수 네. 대표님이 음. 전노님하고 데스노트로 뭐 컨텐츠로 이거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 정보를 듣고 이제 입수하셨죠. 아 그렇구나 그런 거 뭐 할 수도 있지 데스노트 나도 참 좋아하는데 네. 라는 생각만 했는데 데스노트로 MBTI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데스노트랑 MBTI를 하시는데 내 얘기가 안 나왔다라는 게 네. 굉장히 섭섭했고 네. 이런 사무적인 태도 날 그렇게 모르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저도 하고 싶다 네. 함께 해달라 해가지고 저도 오늘 함께 이렇게 네, 하게 PDF 되었습니다. 코너로. 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네. 우리 사석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네.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이제 캐릭터 MBTI 해봅시다 얘기는 여러 번 돼서 이제 티저를 하나 찍어 보려고 이제 전우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처음엔 다른 작품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다른 작품 얘기를 하면서 그걸로 해볼까요 하다가 오늘날 데스노트 하면은 진짜 이 심리 얘들 할 말 많을 것 같잖아요. 네. 거의 대환장 파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전우님이 괜찮을 것 같다 네. 이거는 해서 그러면 하자 이랬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리 망건들의 수건 돌려면서 했던 이제 그날 그날 이제 가는 길에 전우님이랑 혜인님이 같이 그럼 저희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역까지 걸어가는 날이었어요. 네. 근데 딱 그때 그 순간 나도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여기서 저 두 사람이 가는 길에 대화에 데스노트를 주입시켜 놓으면 분명 혜인님이 같이 하자고 할 것 같은데? 그러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 ENTJ야? 그냥 아니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네. 왜냐면 데스노트 좋아한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가 데스노트로 뭘 한다 그러면은 혜인님이 나 껴줘 이럴 것 같은데 하면서 가는데 우리 녹음하기로 한 거 기억나죠? 데스노트 이렇게 하고 딱 보냈어요. 근데 이제 저 멀리 두 분이 가는데 혜인님이 전우님한테 데스노트로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계획대로군. 계획대로야. 제가 그날 바로 다빈이한테 말했어요. 계획대로 네. 된 것 같다. 아 진짜 저는- MBTI를 저는 MBTI를 스몰 토크로 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빅 토크예요. 대주제다 대주제.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데스노트 뭐 작품은 원체 유명한 알죠. 작품이고 네. 다 알만한 작품이라서 좋아하죠.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사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스노트를 어느 한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 라이터라는 친구가 가지게 되고 자기가 이걸 가지고 세상을 주물러 보겠다라고 하고 그 주물러는 라이터로 막아서는 L과 나중에 이제 L 말고 다른 친구들이 나오긴 하죠. 그들이 벌이는 이야기, 데스노트를 가지고 벌이는 이야기가 간단한 로그라인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만 딱 얘기를 해놓고 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솔직히 생각은 안 하고 왔어요. 네. 티저니까. 네. 근데 이제 데스노트 얘기를 그래도 조금씩 해봅시다. 데스노트 언제 보셨는가와 평소에 좋아하시는가 어떤가 어떤 이런 거지? 얘기를 해볼 건데 혜인님이 제일 마지막에 할 거예요. 네네네. 최애라고 클라이막스. 하니까 그쵸, 최애니까 그쵸. 네. 클라이막스. 저는 언제 봤냐면 네. 저도 이거 중학교 때인가 고1 때 언제 나왔죠? 나 기억이 안 나네. 2003년에 아마 2000년도 초반에 나왔어요. 그럼 대학교 때 봤겠다. 그러면 네. 저는 고등학생이었을 네네.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고스트 히카루 바둑왕, 바둑에. 고스트 바둑왕이 네. 저 엄청 좋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스트 바둑왕 그림을 너무 잘 맞아요. 그려서 그다음에 그때부터 나왔죠.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 작가가 새 작품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가 이 책을 나한테 던져줬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되게
그 막 H.O.T 캔디 이런 거 듣고 있는 애한테 너바나 던져주면서 이거나 들어라 이런 느낌으로 너 누가 이거 나한테 모르지? 누가 너 나한테 이런 거 못 먹어봤지? 빌려온 일본에서 개 쩌는 거 나왔어. 데스노트를 나한테 던져줬어. 아직도 기억나 읽은 표지가. 그래서 그날 수업 시간에 보다가 내가 그 다음 쉬는 시간에 그 옆반에 줬던 친구한테 찾아갔지. 이거 뭐냐. 개 쩐다. 라고 하고 한 5권인가 6권까지 보다가 제 기억에 맞으면 좀 늦게 나왔나? 좀 이렇게 좀 딜레이 되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고3 막 이렇게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만화랑 살짝 멀어지는 시기라서 안 보고 있다가 이제 멀리서 소문으로만 들었지. 아 얘들 너무 젠다 서로 젠 거린다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뒤에 가면서 막 그런 얘기를 듣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 쭉 다시 봤는데 좀 재밌었어요. 한 큐에 보니까는 되게 재밌었고 그러고 나서 아 영화화도 됐었고 애니도 네. 있었죠. 네, 네. 애니 네, 다 애니 잘 다 됐죠. 했죠 다. 다 보고 나서 이제 저는 저번에 뮤지컬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아 뮤지컬도 있어 네. 데스노트. 뮤지컬도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 참 잘 그린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나온 작품이 또 바쿠만이잖아요. 네. 네네. 네. 그것도 이제 저는 바쿠만을 더 좋아합니다. 2권까지 보다가 또 오열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만화가 또 재밌어요. 요새 그리는 게 쇼와 쇼텐인가? 이 아 쇼와 쇼텐. 예, 만담하는 네, 그 네. 이야기가 있는데 바쿠만의 뭐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엄청 재밌어요. 한번 정말 이 죽지 않습니다. 장인은. 다비님은 언제 보셨어요? 저는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니까 예전에 본 거거든요. 예전에 봤을 때는 되게 말랑말랑한 뇌로. 몇 살 때 본 거예요? 한 3살 때 본 거예요? 제가 3살 때 데스노트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지. 네. 딱 3살이야.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때 본 건 당연히 아니고 한 학창 시절에 봤을 것 같은데 그때 본 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코로나 시즌에 다시 이제 그 데스노트를 보고 싶어져가지고 네. 리디북스에서 사서 보는데 제 기억 속에 있었던 만화랑 되게 달랐던 거죠. 어떻게 달랐냐면 와 말이 진짜 많구나. 맞아. 대사량이 진짜 맞아, 많고 맞아. 어릴 때 어떻게 봤지? 이게 아니 오히려 어렸을 때는 그 머리가 말랑말랑하니까 맞아요. 얘네가 하는 얘기 다 이해하고 싶잖아요. 네. 나도 이 천지싸움에 정독. 끼고 싶고 네. 해가지고 그걸 되게 열심히 봤던 것 같은데 코로나 때 보고 이제 이거 녹음하려고 다시 보는데 이 특히 한 10권쯤 넘어갈 때부터 대사량 확 많아지거든요. 아, 멜로디아 맞아요. 나오면서 걔네가 이제 주고받는 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대사들 약간 흐린 눈 하면서 보고 저희 만화 편집자들 사이에서는 네. 이제 글밥이 많다라는 기준이 네네네. 데스노트예요. 네. 글밥이 이거 상당히 무슨 많죠. 이제 너무 좀 역치가 글밥 많은 만화책 이제 편집하거나 네. 이거 거의 분량이 데스노트 수준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때 너무 많은데. 보면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이게 우라사와 나오키보다 말 많은 애 처음 봤다. 약간 그런 아,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거의 그래픽 노블 수준이에요. 이거 너무 많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나이 먹고 다시 보니까 나이. 어렸을 때 봤던 임팩트가 확실히 컸던 것 같고 오히려 어렸을 때 보면은 더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빨리 보는 게 좋다. 소년 만화예요. 맞아요. 소년 만화. 일본 진짜 충격적이지 이거는. 이건 진짜 재밌죠. 말랑말랑한 머리로 보면 네. 좋을 것 같다. 네. 전우님은 저 대학교 때 본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한 때는 기억 안 나고 그냥 대학 때 이제 제가 만화 동아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만화들 새로 나오는 거 다 이제 빌려와서 또 보고 나눠서 보고 뭐 그랬던 시절이니까 그냥 당연히 그때 이제 봤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기억이 또 완전 이제 망각돼 있다가 그때쯤에 코로나쯤에 이게 코로나쯤인가 아무튼 그쯤에 이게 컬러판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 리디북스에.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컬러판에 있어요. 컬러로 지금도 있어요. 터치해가지고 이제 소장판식으로 좀 이제 막 축약해가지고 축약이 아니라 이제 권을 묶어가지고 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일단 컬러로 보니까 또 완전 새로운 느낌으로 되게 좋긴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다시 보는데 저는 그러니까 못 읽겠어요. 힘들다. 1권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1권은 워낙 유명하니까 다시 봐도 생각나고 너무 재밌고 뒤로부터는 근데 그냥 죽여 빨리 죽여 그냥 뭘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네. 한국 사람의 정서로 왜 빨리 안 가냐 이런 네. 느낌이 들었었다. 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완전 모르는 내용이 아니잖아 저희가 그 어느 정도 결말을 이제 사실 기억이 있죠. 알아버리니까 거기까지는 좀 약간 답답하게 좀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뮤지컬은 이거 내용이랑 좀 달라요? 많이 단축돼 있어요? 단축은 되죠. 근데 거의 한 초반 그 컬러판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1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1권 안에 내용. 근데 잘 생각해보면 1권이 정말 속도감이 엄청나요. 그죠. 내용이 엄청 밀도가 꽉 차 있어가지고 1권만으로도 저는 네,
그냥 재밌게 잘 할 수 만들어. 있다고 일본 생각해요. 마지막 대사 기억 아세요? 역시 제 데스노트 정확하고 약간 이런 대사거든요. 지가 딱 사람 죽여놓고 이제 걔도 이제 라이터도 이제 막 이제 노트를 좀 시험해보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딱 죽인 애가 제 시간에 죽는 거 보고 역시 데스노트야 정확해. 약간 이러면서 딱 1권이 끝나요. 딱 11시 45분 데스노트는 네. 역시 정확해. 보고 나서 도파민 미쳤어. 이건 내놔. 혜인님은 언제 보셨고 어떠셨는지? 저는 초등학교 나오자마자 1권 나오자마자 봤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데스노트 그 종이 만화책 있거든요. 나 초판이에요. 오. 1판 1세입니다. 아우. 그때 그렇게 연재하면서 계속 봤었고 그러고 나서도 최근에도 한번 다시 그냥 봤었고요. 뭔가 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본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정기적으로 봤어요. 보신다고 네. 했잖아요. 좋아하는 거. 정기적으로 보신다고. 네, 정기적으로 다시 보고 하는데 최근에 또 보면서도 또 뭔가 이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너무 어떡해. 재밌고 볼 때마다 그 다른 맛이 나가지고 이제 제 아는 분이 최애캐가 있으신 분인데 그 최애캐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 이제 2년 3년 정도 이제 그 캐릭터를 좋아하셨고 그 만화가 이제 최근에 이제 완결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뭐 만화도 완결 나고 캐릭터 좋아한 지 한 2, 3년 됐고 하시길래 데스노트 지금 끝난 지 20년이 넘었고 아직도 데스노트를 다시 그 13권 다시 보면 L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감상이 든다. 멀었다. 당신의 사랑 더 오래 갈 것이다. 하면서 이제 위로를 해드렸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많아요. 주기적으로 찾게 되고 또 읽을 때마다 뭔가 새로운 감상이 또 계속 이렇게 조금씩 드는 그런 만화예요. 다들 L의 감정이입해서 보시는 거죠? 아니요. 왜? 좋았어. 왜? 그렇죠. 근데 저는 감정이입을 전혀 안 해요. 이 캐릭터들한테는. 네. 저는 하나하나 다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문제 많긴 이게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데스노트 나오는 그런 주요 어떤 캐릭터도 있잖아요. 걔네들이 다 어떤 굉장히 과장된 인물이거든요. 네, 만화적이죠. 네. 네, 그죠, 어떤 그죠. 성격에 굉장히 과장된 극단에 인물이기 때문에 있고. 그래서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저는 라이터 입장에서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오. 그래서 진격의 거인 볼 때도 LN 입장에서 많이 보는 편이고. 그렇군요. 그런 라이토가 되게 사실 매력적인 캐릭터긴 하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아직도 주인공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요즘 같은 시기 좀 이렇게 좀 뭔가 혼란하고 네. 누군가 한 명이 뭔가 좀 큰일을 당했으면 좋겠는 시기에 라이트 예토 전생을 늘 얘기하시니까 살아 네. 돌아와라. 이토 살아 돌아와라. 네. 네가 죽여야 될 애가 있다 하니까. 약간 맥베스 같은 캐릭터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런 지점으로 이제 모니터링 하면은 꽤 재밌는 캐릭터라서 물론 제가 데스노트 생긴다고 생겼으면 좋겠지만 생긴다고 라이터처럼 이렇게 굴림하고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100%지. 100% 그 이상으로 하지. 그럼 이거 질문해볼게요. 여러분 데스노트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데스노트. 하고 이제 본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데스노트가 내가 이거를 데스노트라는 걸 알고 내 손에 그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루크가 어느 날 나타나서 헤헤 데스노트 이러면서 줬어 나한테. 램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줬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버리고 도망갈래요. 왜요? 관여하지 않는 게 낫다. 네. 근데 뭐 사신들이 일부러 인간을 죽이진 않으니까 그냥 관여하지 않고 간다. 혜인님은 저요? 저도 근데 비슷한 것 같은 게 그 류크가 얘기하거든요. 데스노트를 사용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불행해지고 맞아요. 내가 마지막에 널 죽일 거라고 그 이야기 듣자마자 그럼 전 그 깜냥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 저기 서울대 가서 떨어뜨려 보십시오 하고. 저는님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나한테 데스노트가 생긴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뭔가 왜냐면 사용하는 누군가가 어차피 쓸 건데 내가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오, 일리 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이용하실 거예요? 어떤 사적이? 나쁜 사람이 네. 나보다 이제 나도 뭐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아니지만 초기 나보다 더 라이터처럼?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라이터를 보고 배웠긴 했으니까 본받아서 그대로는 하지 않고. 근데 사실 라이토란 애가 진짜 대단한 애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죠. 정말로 정의를 위해서만 그 노트를 쓴 거예요. 초반에 키라가 초반이 아니라 끝까지 그래요. 끝까지 걔는 범죄자 자기 기준- 처단.
자기 오직 기준이 범죄자 있어. 처단이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정말 소시오패스라는 거예요. 네, 중간에 5권에서 6권쯤에 되면 이제 라이토가 노트를 잠깐 버려요. 그 네. 기업을 전부 다 맞아, 없애기 맞아. 위해서. 네. 그 5권에서 6권에서 그래서 그 노트가 어디로 가냐면은 그 히구치 네. 쿄스케라는 맞아요. 인물 그 어떤 거대 기업, 네, 민간 기업으로 이제 그게 노트가 흘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네. 이제 심판을 하게 하거든요. 그거 보면은 이 노트가 기업이나 어떤 정말 그 어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가면은 진짜 큰일 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근데 라이토는 오직 범죄자 처단만 하거든요. 그 나쁜 사람 죽이는 것만 해요. 그래서 마지막엔 그렇지 않잖아. 그렇기는 한데 그 어떤 일관된 기준은 그거였어요. 처음에는. 결국에는. 네, 라이토가 총 24만 킬을 하거든요. 근데 근데 정말로 그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의 기조는 자기가 생각한 옳은 세상 있죠. 네. 그래가지고 데스노트 맨 마지막 그 결말 보면은 또 결말 얘기까지 하게 되는데 상관없어요. 이거 오늘은 네, 자유로운 건데. 방송이니까 데스노트 마지막 결말 보면은 아직도 키라는 죽었지만 그 라이토는 죽고 키라는 죽었지만은 그 키라를 믿는 그 모임이 있어요. 이제 어떤 종교 신도들이. 집단처럼 신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여자고 뭔가 장애인이고 뭔가 좀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법의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계층들 있잖아요. 그런 소외된 계층, 약자 계층. 그분들만 아직도 그 키라를 키라가 기억하는. 사라진 세상에서도 키라를 믿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전 되게 가슴이 아팠고. 좀 그렇게 또 볼 수가 좀 있겠네.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니까요. 음. 그 사람들은 어떤 법적인, 그러니까 정당한 심판을 못 받아가지고 키라에게 의지를 했던 건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 노트를 그 라이토만큼 사용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겠다 그렇죠. 하는 진짜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24만 킬 하실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트 들어오면. 전 쓰죠. 네. 100% 쓰죠. 오. 근데 저는 이게 보면서 그런 생각, 한 사람이 모든 걸 가지게, 우리가 권력이 3분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포함해서 뭐 신의 영역을 포함해서 신의 영역도 하나의 권력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한 사람한테 딱 쥐어줬을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뭐 초초초 천재잖아요. 라이터가 여기서는. 그리고 잘생기고 천재에다가 그리고 모든 정보를 수집해 이런 친구라고 해도 결국엔 안 되는구나. 네. 얘가 그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결국에는 이제 집단 지성한테 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보면서 헬싱의 아카드도 많이 생각나고 걔도 결국 인간한테 죽잖아.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는 쓰지. 어떻게? 24만 킬? 24만 킬로? 23만 킬로 이제 안 되는 거잖아. 상회? 그러니까 어떻게 쓸지는 솔직히 처음엔 좀 사적으로 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좀 사적으로 쓸 것 역시, 같고 왜냐하면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전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 쓸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세상이 오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더 심하다니까. 타노스? 더 심한, 네, 더 심한 그래서- 인간이야.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뭐 안 들어왔으면 하는데 들어오면 씁니다. 저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인수 대표한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좋아야 돼. 근데 라이토는 어떤 애인 것 같아요? 전우님 보시기에 라이토는 어떤 친구인가? 만화 주인공이죠. 아니, 만화 그건 주인공으로 누구나 알아요. 생각하고 라이토의 MBTI 적으로. MBTI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일단은 제가 이거를 준비를 이제 하면서 와우. 어쨌든 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오랫동안 음. 이걸 제가 이제 계속 보완하고 하여오던 이제 MBTI 이론서들 이런 걸 모으고 하면서 축적해놓은 이제 엑셀이 있어요. 오. 이제 그동안 이제 통계. 이렇게 그 MBTI 해석해주곤 할 때 이제 TCI랑 이거를 여러 가지를 해석해주곤 할 때 여기다가 이제 뭐 INTP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쫙 나오는 그런 식의 엑셀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챗GPT에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같냐고.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말 잘 모르겠기 때문에 진짜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것도 이해가 돼요. 그 한 분야에 엄청난 전문성을 띠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너무 변수가 많고 그런 얘기를 아까도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일부에서도 이야기하면서 되게 제가 좀 모호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꾸 어떤 하나의 극단적인 사례를 상정하고 이야기를 잘 못하다 보니까 되게 일반화된 이야기를 자꾸 이제 하는 게 습관이 배워버렸거든요. MBTI도 하나가 이제 정해지면은 그거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뭐 그것도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는 저는 민문 잘 모르고 근데
제가 이제 잘 못 맞추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엘이랑 네. 얘네들 똑같은 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L이랑 라이터가요? 아니에요. 진짜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구분이 분명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챗GPT가 이렇게 생각돼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라이터는 ENTJ다. ENTJ. T. 어떻습니까? 저는 라이터 ENFJ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볼펜 하나만 빌려주시면. 네, 네, 메모를 아, 저 해야 메모 돼. 메모하고 싶어요. 한번 생각을 이제 오늘 완전 정리하고 싶어요. 라이토. 이제 혜인님은 ENTJ, 네. 아니요. 제가 ENFJ. 네, F랑 T의 차이가 있다. FJ. 일단은 네. 어떻게 봐도 저는 T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전우님은 TJ? ENTJ. 네. ENTJ. 근데 일단 J는 확실한 게 제 확실하죠. 아시죠? 네. 네. 지금 당연히 라이터의 알죠. 모든 명대사 계획대로야. 계획대로야. 그는 너무 계획, 정말 없이는 모든 뭐든 계획을 모든 예, 거를 예.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어떤 프로세스화 시키는 딱 그건데 이게 제2의 어떤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계획과 목표. 네. 장난 왜냐면은 아니죠. 이 JP를 구분하는 게 이제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판단적인 양식을 더 많이 따르느냐 인식적인 양식을 따르느냐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내가 이제 뭔가 미리미리 다 결정해 놓느냐 미리 판단해 놓느냐고 인식은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하느냐거든요. 근데 라이터는 항상 다 미리 다 그쵸. 결정해 놓잖아요. 그건 가장 결정적인 게 본인이 노트에 대한 기억을 다 읽고 무지 상태가 맞아. 됐을 때도 나는 다시 내 손에 내 노트가 들어올 거야라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7권의 그 맞아. 계획이 정말로 실현이 이루어졌어. 되어서 계획대로야라는 명대사와 명장면을 남겼다는 게 그가 제일하는 이유예요. 근데 그거 확실해. 오케이인데 근데 그 계획대로 된 걸 어떻게 기억했는지는 좀 모르겠어. 그때 그러니까는 기억을 잃었잖아요. 네, 잃고 딱 해서 기억을 다시 되찾으면은 네. 옛날 기억을 그대로 찾는 건가? 맞아요. 노트를 다시 뭐 노트를 되찾았으니까. 만지면. 난 거기서부터 시작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서. 예전 기억이 다시 돌아와요. 저도 그래서 J는 딱 동의가 되는데 두 J. 분이 다른 게 F랑 T잖아요. 네. 그래서 혜인님은 왜 F라고 생각했고 전우님은 왜 T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F랑 T를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듣는 분들 다 네, 아시니까. 네. 네. 좀 더 단순하게 저는 당연히 음. 데스노트의 구조 자체가 일단은 두 천재 지략가들의 싸움이잖아요. 네. 야가미 라이토와 엘의 어떤 두뇌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게임의 어떤 이 승부가 사실은 어떤 비슷한 능력치의 대결이 아니었다면은 금방 쉽게 끝났을 텐데 계속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이거는 둘이 거의 같은 비등한 수준이라는 거고 이거는 물론 이제 MBTI가 어떤 지적 기능을 절대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아, 그쵸. 네, 기능과는 상관없어요. 다만 근데 이 얘네들이 여기에 지치지 않잖아요. 여기 네. 끝없이 몰입해 있잖아요. 이 자체가 이거를 되게 즐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둘 다 지금 이제 NT의 성향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라이토를 네. F라고 생각했던 거는 라이토가 생각보다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가지고 실수한 적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1권에서 바로 한번 실수를 해요. 1권에서 엘이 이제 방송으로 나왔을 도발을 해요. 뭐 나를 막 맞아, 죽여봐라 막 이렇게 하니까 진짜 라이토가 초반에는 살짝 감정이 이렇게 욱해서 욱해가지고 진짜 이름을 써가지고 죽여요. 그것 때문에 그 방송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관동에서만 방송이 되고 있었던 건데 걔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이 방송을 보고 반응을 했다라는 거니까 걔가 어디 살고 있는지 나이대부터 해가지고 다 특정이 되거든요. 그 1권에서 그 부분에서 이제 감정적 실수를 한번 했다는 거에서 일단 저는 약간 F라고 느꼈어요. 저는 이 논리면은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진짜요? 네, 왜냐면은 T와 F가 어떤 뭐 실수를 하냐 안 하냐 실수보다는 이렇게 그 감정이 이야기할 좀 수 앞섰다는 없다라는 거죠. 거. 네. T는 사고형이고 F는 감정형입니다. 네. 네. 그래서 F라고 해서 당연히 뭐 논리적인 사고도 당연히 가능하기도 하고 T라고 해서 감정적인 어떤 이런 판단들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다만 이제 어떤 기능들이 좀 더 우세하냐라는 건데 NT가 가장 이제 좀 우선적인 어떤 사용하게 되는 기능이 이성적인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 미래 지향적인 이런 사고거든요. 근데 라이토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신념 자체가 내가 이상적인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겠다잖아요. 네. 범죄자들 없는 유토피아를 네. 만들겠다. 네.
이게 사실 NT가 아니면은 갖지 못할 그런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오히려 이제 만약에 NF였다고 한다면은 네. 이런 식의 목표보다는 사실 네. 다른 식의 목표를 했겠죠. 좀 더 유화적인, 좀 더 융합적인. 근데 사실 이 야가미 라이토가 세운 목표 자체는 네. 어쨌든 사실 되게 거친 목표긴 하거든요. 네. 사실은 좀 신세계의 센? 신이 네. 되겠다는. 본인이 신이 되겠다라는 네. 남들이 봤을 때는 미친놈이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음. 근데 NT가 약간 그런 되게 야심가적인 네. 이런 뜻을 많이 갖는 편이기 때문에 특히나 ENTJ가 그런 측면에서 그 동기가 가장 강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가미 라이토가 거기 딱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전우님하고 비슷하게 ENTJ 어둠에이지 않을까라고 라이토를 생각했는데 일단 근거는 뭐냐면 제가 ENTJ예요. 제가 ENTJ인데 제가 아까 되게 러프하게 나한테 데스노트 들어오면 안 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뭐 만약에 저한테 그런 어떤 데스노트의 능력이 주어지면은 라이토처럼 중간에 욱 했을 때 평소에는 당연히 뭐 이성적으로 내가 정의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명분 하에 그거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욱 하면 내가 그거를 어떤 맞아.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써버릴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나는 데스노트를 안 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내가 ENTJ라고 추측하는 야가미 라이토가 욱 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걸 봤을 때 나랑 비슷한 MBTI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엄청 욱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저는 혜인님 의견에 한 표. 네. 오. 저는 ENFJ가 맞는 거. 지금 EN이랑 J까지는 우리가 다 거의 합의를 본 거의 거잖아. 네, 그쵸. 합의를 본 거고 채찌PD도 합의를 해준 거잖아. 근데 왜냐하면 저도 감정형이라고 느꼈어요. 이 친구가 네. 생각보다 감성이 있어요. 생각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한다고? 말이냐면은 똑똑한 것과 생각을 하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이 친구가 그쵸? 계산을 치밀하게 막 하고 이런 거는 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한다기보다는 그거를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감정적으로 사고를 쓰는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뭔가 얘기를 딱 얘기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돼야겠군이 아니고 얘는 결론 정해져 있어. 이미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걸 위해서 생각을 맞춰. 그래서 저는 사고형이라기보단 감정적으로 먼저 난 이렇게 할 거야 해놓고 그걸 위해 자기의 뛰어난 두뇌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라이터가 만약에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 해놓고 계산을 잘못해서 죽었겠지. 근데 머리는 똑똑하니까 이걸 받쳐줘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아 라이토는 너무 똑똑해서 티로 보이는 거지. 것이다. 이미 결론적으로 저 새끼 죽여야 돼. 나는 들키면 안 돼.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는 거거든요. 감정적으로 자기는. 저는 만화 속에서 뭔가 라이터가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좀 더 자기 감정, 내가 뭐 예를 들면 화가 났다라든지, 내가 좀 어떤 아무튼 감정을 느껴가지고 행동을 했다라는 게 좀 더 많이 느껴져가지고. 저도. 네, 그래가지고 저는 F가 아닐까 그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항상 이게 한 번 더 제가 반박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요거 반박 듣고 이제 정리할게요, 라이터는. 네네네. 왜냐면 이제 성윤수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뭐 음. 이게 그 라이토가 감정형의 어떤 이런 행동을 더 많이 했다라는 거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고형이라서 감정 행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슨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민같이. 비율에 대한 얘기를 네. 하는 거죠. 근데 감정형인 사람들이 드러내는 특징이 뭔지를 알고 계시면 전문가가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뭔데요? 어쨌든 이제 이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은 판단 기준이 사고형의 어떤 행동 특징들을 많이 드러내느냐, 네. 그리고 거기다가 근거를 두고 이 사람이 행동을 하느냐, 감정의 어떤 행동 특성들에 근거를 두고 행동을 하느냐인데, 감정형의 행동 특성들, 근거가 되는 특성들은 기본적으로 조화예요. 남들이랑 잘 지내기 위한, 평화롭게 지내기 위한 게 목적으로 행동을 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감정의 근거를 두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라이터의 속마음 다 알 수 없고, 이것도 사실은 잘 누군가랑 전 인류가 네, 잘 네. 조화롭게 지내기 위한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타노스잖아. 생각하면은 뭐 그것도 이제 이 ENFJ의 특성으로도 당연히 설명할 수 있는 거겠지만은 근데 이제 제가 그 보는 거는 이제 그 편집자님께서도 이렇게 감정형의 행동들이 많이 있다? 아, 당연히 많이 있는데 네. 근데 야가미 라이터가 기본적인 거는
항상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따지고 그리고 일관적인 어떤 논리성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모든 거를 깔고 있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베이직이고 그게 디폴트 값이고 거기서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감정의 어떤 이런 게 드러나는 말과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을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본값은 엔티다. 완전 사고형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아시다시피 네, 네. 기본인 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거는 오히려 티가 더 안 나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뭔가 뭐 엄청 막 그렇게 막 논리적인 걸 막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감정이 가끔 이렇게 튈 때가 저 사람 저게 오히려 더 튀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 라이터는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전체적으로는 거의 한 제가 볼 때 한 99%가 논리성을 기본적으로 깔고 모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또 그럴싸하네. 아씨. 그러니까 저도 잘하고 못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 아니라. 우리가 라이터가 욱하는 것만 봐가지고 그거 계속 약간 F 아니야 했던 건데 기본적으로는 T다. 네. 배율에 있어서 T가 더 많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듣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재밌을까? 궁금합니다. 재밌을 거. 내가 지금 그 입장으로 들어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러면 그래도 여전히 네. F라고 생각하시면 아니면은 아니 뭐 저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일단은 L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그가 왜 F인지를 진짜 T가 나타났다. 자, L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L도 또 다르죠. L이랑 K에서 이제 탐정으로 나오고 라이터의 이제 라이벌이죠. 라이벌이자 이제 주동인물, 반동인물이 네. 되는 거죠. 작극 안에서는. 그리고 굉장히 라이터보다 더 팬이 많을 거예요. 그럴 제가 거예요. 그럼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항상 먼저 저한테 LMBTI. 저는 절대 제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성격 유형이랑 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INTP로 생각을 했어요. INTP. 아까도 오!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기본적으로 둘 다 NT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둘 다 NT이기 때문에 그 사고의 기능을 1차적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사고의 기능이 가장 우선 활성화되어 있는. 그래서 NT라고 생각하고 INTP 제가 정말 잘 알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정말 많은 부분이 좀 닮아 있다. 네. 왜냐면은 현실은 사실은 그냥 퍼즐 풀이에 가까운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건 내가 그걸 가지고 탐구하고 이렇게 어떤 답을 찾고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한 그 과정에 있다라는 거를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L이 되게 만화적인 캐릭터라서 되게 그렇게 약간 꾸며져 있고 표현되고 있긴 하지만은 근데 거의 그런 성향을 상정해가지고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이 마음속에서 이런 어떤 연산 기계처럼 컴퓨터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물론 이제 조금 더 INTJ랑도 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네. 왜냐면은 L도 사실은 되게 계획적이고 되게 그 모든 거를 그 야가미 라이터 이렇게 따라가듯이 이렇게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으니까 라이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L도 제의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그치만 T가 더 강하다. 우리가 이제 야가미 라이터를 보면은 사실 둘이 상당히 거의 반대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L이랑 라이터랑. 근데 그래도 저는 NT적인 측면 똑같다고 보고 나머지 이제 다 반대로 생각한 거거든요. INTP다. 그래서 대립되는 측면이 좀 더 비교가 쉽기 때문에 L은 되게 즉흥적인 어떤 상황들에 잘 반응을 해요. 야가미 라이터는 오히려 당황하거든요. 속내들이 당황하는 것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주인공이니까 이제 그 생각들을 저희가 더 볼 수 있어서 그렇지만 L은 근데 오히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순간순간 뭔가 상황이 벌어지면은 바로 반응하고 바로 고민하고 근데 이제 답이 안 나올 때 모르겠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L은 이제 P의 측면이 분명히 강하다는 거를 드러낸다. 네. A님 어떻게 저는 반박을 이제 또 일단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뭐 이걸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라이터랑 모든 것이 반대인 네. ISTP 이 TP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ISTP. N과 S의 차이가 뭔가요? 저희가 계속 하나씩 달란데 이번에는 또 NS가 달라가지고 예. 제가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MBTI 맞출 때 네. 가장 맞추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예. 맞추기 힘든 게 N이랑 S예요. 그쵸. 네. 그게 왜냐면은 비슷한 말인 것 EI나 같아. EI나 TF 뭐 JP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따른 차이들이거든요. 근데 S랑 N만큼은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이 MBTI에서 J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그 사람의 약간 인식론적인 이야기예요. 정보 인식 그 차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보 인식에 차이가 있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다 그게 개념적인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행동으로 측정화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누군가를 봐가지고 사실은 측정을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이 자기가 나는 이쪽이야라고 대답했으니까 SN으로 구분되지.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근데 ST, SF, NT, NF 이렇게 뭐 조합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심리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행동 차이를 나타내는 저희가 구분하는 걸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NT로 이야기했잖아요. 네. 여기에서도 저는 L은 좀 더 NT로 본 거고 ST랑 NT랑 뭐가 다르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개념적이긴 한데 ST는 엄청 현실주의자들이에요. NT는 좀 더 이상주의자에 가깝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L은 완전 현실주의자거든요. 완전 현실주의자고 왜냐면은 사신의 존재를 눈으로 볼 때까지 믿지 않았어요. 맞네요. 그러니까 L이 거의 감정을 안 드러냈는데 약간 정말 의자에 떨어질 만큼 놀랐던 게 진짜 네. 사신을 이제 맞아, 존재를 맞아. 알게 됐을 때 한 네. 번도 진짜 상상을 안 떨어지죠. 해봤는데 의자에 떨어지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L의 그 어떤 사고 방식이나 어떤 그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S들은 좀 더 실용적이에요. 맞아. 실용적인 실용적이고 굉장히 실용적이고 과몰입하지 않아요. 네, 좀 조금 그게 있는 것 그러네요. 같거든요. 근데 맞아. 라이터는 과몰입을 되게 잘해요. 자기가 엄청 신세계 잘하죠. 신이라고 이미 1권 이미 내내 정해놨어. 1권부터 그냥 계속 그 달려가. 과몰입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L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자아도 세 개로 분리해두고 탐정도 그 전 세계 3대 탐정이 다 본인이잖아요. 자아도 세 개로 분리해두고 또 굉장히 실용적이라 느끼는 게 예를 들면은 뭔가 수사본부 같은 것도 그냥 뭐 자기가 다 알아서 짓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한번 이제 일본이 좀 자기네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자기네들이 좀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제 키라 수사에서 빠지겠다라고 발을 딱 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에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라고 했는데 네. 그냥 일본 경찰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지 말라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목숨이 위험해지면서까지 이거 하는 거는 아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할 거다. 여러분은 다 집으로 돌아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딱 그냥 되게 네. 냉정하게 하거든요. 맞아요. 되게 따뜻한 말인데 냉정하게 해요. 그거 보면서 이 사람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 되게 실용적이고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근데 또 얘가 렐이 P라고 하는 거는 진짜 동의를 하는 게 L은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오히려 그 라이터보다도 좀 더 자기 되게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막 예를 들면은 사건에서 이제 미사미사 제2의 키라를 잡아야 되는데 엘이 그냥 원래 외출하지를 않는 사람인데 대학을 가요. 이제 라이토가 이제 자기 돈이 수사가 안 풀리고 키라 두 번째 키라 나왔다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대학에 가는데 물론 그런 심리로 간 건 아니겠죠. 근데 그 대학에 갔는데 미사미사를 딱 만난 거예요. 그 두 번째 키라를 바로 만난 거죠. 그래서 라이토는 됐다. 드디어 사신의 눈을 가진 미사가 애를 만났으니 내가 이겼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엘이 무슨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거든요. 미사미사를 만났으니까 맞아. 미사미사 핸드폰 훔친 거예요. 네, 거기서. 순간적으로. 네, 순간적으로 바로 훔친 거죠. 그거를 보고 또 이제 라이토는 엄청 당황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딱 이렇게 좀 즉흥적으로 정말로 계획이 맞아요. 아니더라도 내 맞아. 계획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팍팍팍 하는 그런 튀는 게 있어가지고 네. 라이토를 당황시켰던 적이 몇 번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엄청 계획 주도 면밀 이것만이 어떤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저 이번에 혜인님한테 동의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 지금 설득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엘이 P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순간이 엘이 읊고 나서 네. 그 멜로디아가 나오잖아요. 네. 걔네가 하는 거 보고 엘은 P였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맞아요. 왜냐면 걔 마지막 이제 최종 순간에 이제 저희가 J라고 추측하는 라이토와 이 친구들이
나는 너네가 이걸 할 걸 예상했고, 난 이것도 예상했고, 맞아요. 이것도 예상했고, 이것도 예상했어 지치라. 하는데, 이거 진짜 완전히 제이들의 싸움이거든요. 그쵸. 근데 걔네가 말한 것처럼, 만약에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멜로니안네가 아니라 엘이 있었으면, 이렇게 결말이 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엘은 P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MBTI를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유형을 보고 많이 네. 분석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L은 전형적인 ISTP 캐릭터가 성격이 굉장히 흡사하다고 맞아, 저는 맞아. 생각을 해요. 그 약간 이미지로 떠오르는 모습과도 굉장히 L의 모습이 닮아 있다는 그러네.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INTP냐 ISTP냐 하면은 이쪽에서는 ISTP가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설득이 이미 돼버렸거든요. L은 ISTP다. 저 L 20년 봤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사례도 그런데 ISTP를 저희가 이제 그 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장인 성격으로 보거든요. 정말 네. 그 예를 들어서 하나만 계속 빚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돌고 빚어가지고 거기에만 그냥 빠져 있고 다른 거에 관심 없고 그 L의 어떤 이런 모습이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INTP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외면적인 부분에 INTP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사실은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용주의적인 관점. 왜냐면 INTP는 좀 더 개념에 더 빠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L은 항상 어딘가에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는 거에 거리낌이 없잖아요. 바로 그냥 뛰어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ISTP에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방송에서 L은 ISTP인 것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고요. 자, 라이토마 지금 헷갈리고 있고 L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미사 얘기를 먼저 할까요? 루크로 해야 되나? 미사 하는 게 맞겠죠? 유크는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루크는-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기도 하다 루크랑 레몬 보니까. 뒤에 빼고 얘기를 합시다. 미사를 약간 저는 그런 부분 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오바다 타케시랑 오다 츠쿠미 작가가 여성 캐릭터를 묘사할 때 엄청 전형적으로 묘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도구적으로 쓰죠. 지극히 전형적인 네. 도구적이기도 하고 미사도 약간 그런 측면이 되게 강하게 느껴지는 편이어서 캐릭터 묘사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만화적이기도 하고 캐릭터적이기도 하고 네, 약간 좀 뭐랄까 약간 거의 이 캐릭터 설정 자체가 약간 방송인 연예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부각돼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진짜 성격이냐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만화에 묘사된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은 ESFP의 형태로 저는 생각을 한다. 혜인님은 어떠신가요? FP요. 저 되게 비슷해요. 저도 근데 아이고. 저는 니아멜로를 생각해와가지고 미사를 딱히 떠올리질 못했는데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전형적인 여성 캐릭터여가지고 근데 FP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일단 FP는 너무 당연한 거고 E도 너무 당연한 거고 네. 역시 여기서도 또 NN과 S냐의 차이인데 S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뭐 ENFP라고 해도 뭐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SN의 차이는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E와 F와 P의 성향이 진짜 극도로 두드러지는 캐릭터 같아요. 그래서 ENFP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ESFP를 생각하게 된다. 뭐 제가 이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ESFP가 약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 이 순간에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정성과 에너지, 사랑 거기에 좀 이렇게 애정을 받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보이는 그런 성향을 가진 미사네요. 완전 유형으로 미사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행동의 어떤 근거가 되는 사람들이고 그것도 지금 당장 내가 같이 얽혀있는 그 상대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특히나 그 신념이 되게 강하거든요. 이 표현은 실제로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만화적이라고 할 수 정도로 과잉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약간 그 뭐랄까 쇼맨십? 약간 좀 그런 쇼 같은 측면도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도. 근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의 어떤 근거가 되는 표현들일 수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미사가 머리가 생각보다 되게 좋거든요. 엄청 좋죠. 되게 좋아요. 처음에는 처음 이제 3권 말에 이제 나와서 4권에 이제 체포되기 전까지는 완전 그 미사라는 캐릭터가 처음 나왔을 때 좀 종잡을 수 없는 전개였어요. 네, 두 번째 키라라는 것도 되게 충격이었는데 그 미사라는 애가
보여주는 어떤 너무 과감한 방식들 이런 것들이 되게 혼란스러웠고 라이터를 그 둘한테 정확히 되게 하는. 둘에게 맞아요. 갑자기 그냥 라이터 집에 찾아오고 노트를 예측 불가. 드릴게요. 전 눈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게 그런 거 보면서 이 친구가 등장함으로써 되게 많은 사람을 그 정말 천재라고 하는 두 명을 너무 크게 당황시켰거든요. 네. 뭐 미사는 이제 정리가 간단히 네.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니아 멜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둘이를 따로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쵸. 아 멜로를 먼저 얘기하는 게 맞겠죠. 오, 네. 그죠. 아무래도 스토리상 네네네. 멜로. 멜로 멜로 생각보다 재밌는데 이거. GPT가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은 이거는 같이 이제 상의해가지고 네. 결론을 내린 건데 네. ChatGPT랑 왜냐면은 멜로랑 니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예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렇지. 비교해서밖에 볼 수 없어요. 애를 둘로 가른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애를 둘로 갈라놨다? 이게 확실하고 애를 둘로 갈라놨을 때 멜로의 행동이 L에서 조금 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좀 더 외향적이지. 행동하고 P가 뭐 이렇게. 극대화된 캐릭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단순히 P가 극대화된 게 아니라 이제 F로 갔다고 생각했어요. 저도요. ENFP라고 생각했어요. 저랑 드디어 일치. ENFP. FP. 왜냐면은 멜로도 결국에는 뜻은 비슷해요. 잡겠다. 그리고 내 손으로 잡겠다. 내가 지지 않겠다. 근데 이거- 그 심리 기저가 네. 내가 니아보다 빨리 잡겠다고. 경쟁심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근거는 좀 더 이게 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잖아요. 관계적인 거를 맞아요. 근거로 해서 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F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관계적인 거를 근거로 해서 할 때 이제 감정형으로 저가 보는 거고 논리나 사실관계를 근거로 할 때 T로 보는 건데 멜로는 분명히 어떤 그 동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질투 또는 경쟁심 저 사람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자꾸 행동하게 되는 ENFP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그 내 옆에 있는 친구나 동료나 어떤 뭐 이상적인 어떤 뭐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근거로 해서 어디를 가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스타일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제 좋게 보면은 뭐 동력이 그렇게 삼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경쟁이나 어떤 이런 식으로도 또 발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ENFP에 멜로가 좀 속한다고 봅니다. 두 분 다 맞아요. 동의하시나요? 굉장히 저 동의해요. 동의합니다. 저는 멜로라는 캐릭터가 이제 엘이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성 중에서 가장 모험성이라든지 돌발성이라든지 즉흥성 이런 거를 제일 극대화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초반에 이제 멜로가 등장하자마자 한 게 야가미 사유를 납치해가지고 미사일로 노트를 쏴가지고 자기가 이제 마피아 조직 자기가 속해 있는 마피아 조직으로 이제 노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만화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폭력적으로 노트를 쟁취한 근데 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쟁취한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 방식이 너무 터무니없죠. 갑자기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왜냐면 엘이랑 라이토는 정의감이었잖아요. 나쁜 짓은 안 했어요. 근데 얘는 나쁜 짓 하면서 진짜 들어. 나쁜 짓을 했어. 등장하자마자 여동생 납치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피아 노트 내놔. 조직을 들여없고 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또 노트를 얻겠다는 그 감정이 니아를 이기고 니아보다 먼저 왜냐면 그러니까 엘도 내가 계승을 해야 되고 네. 근데 엘을 계승한 방법은 키라를 잡는 건데 그럼 내가 니아보다 먼저 잡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왜냐면 이제 그 하우스 이제 그 고아원에서는 자기가 니아보다는 못한다 하는 어떤 열등감으로 제 발로 나온 거였거든요. 어떤 그런 어떤 감정적인 복수심, 특히 열등감 이런 걸로 똥똥 뭉친 애가 막 이렇게 등장하자마자 진짜 막무가내로 노트 겟 하는 건데 그거 보면서 무조건 MFP다. 한마디 제가 더 붙이자면은 ENFP를 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한마디가 약간 그 불꽃 남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엄청난 열정. 불나방이에요, 불나방. 근데 불나방. 그 끝이 약간 그 타오르는 좋지 않은. 약간 이 느낌인데 약간 그 멜로의 운명이랑 비슷하죠. 멜로를 이제 가리키는 표현이 있거든요. 개죽음을 당한 베스트 드레서라고. 아니 옷도 ENFP처럼 입었어요. 완전 ENFP의 드레싱을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멜로는 ENFP인 거죠. 마지막으로 니아는 그러면 이제 되게 그 반대 성향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걸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확하게 이제 반대로 봤는데 근데 또 여기서도 애는 비슷하게 봤어요. 그냥 INTJ라고 생각했어요.
혜인님은요? 저는 ISTJ요. 오, 역시 S. 역시 네. 그 부분도 저는 네. 또 ISTJ 수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니아는 그러니까 L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즉흥성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탁탁탁 뭔가를 바꿔서 대응하는 그 능력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니아와 멜로의 가장 큰 차이거든요. 멜로는 좀 더 돌발적으로 좀 더 모험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타입인데 근데 니아는 밖에 나가지도 않는 못하는 애거든요. 네. 그죠. 그 만화 속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기 뭐 이런 여권, 비행기 이게. 수속 이런 거 못하니까 같이 가달라고 나 그렇게 엄청나게 왜 그런 외부적 활동도 못하고 뭔가 그러니까 못한다기보다는 다 자기 머릿속에 계획이 없으면은 네. 거기에서의 그래서 그 I know you know 전개가 나온 거죠. 네가 하려고 했던 건 난 알고 있었어의 그 반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그 중간에 어떤 돌발성이라는 그런 게 좀 없는 거죠. 가장 이 캐릭터 내에서는 주도 면밀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 친구는 밖에 나갈 수 없는 친구고 그런 걸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다 보니까 사람 부리는 것도 굉장히 그래서 능하게 맞아요. 하거든요. 자기가 밖에 나간다거나 뭔가 이런 걸 상상하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네. 노트 복제한 것도 본인이 한 거 복제한 아니에요? 그것도 그분 누구야? 그분이 해주셨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훨씬 더 L보다는 좀 더 그 어떤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그랬으니 그런 라이토를 식으로 잡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어보면은 저는 INTJ가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그래요? 되긴 해요. 왜요? 왜 이렇게 설득 잘 당하세요? 아니 반대로 반대로 본인의 주장대로. 오케이. 왜냐면은 ISTJ가 이제 표현하는 어떤 유형 그 설명이 뭐냐면은 개미예요. 개미? 예. 일개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조금 더 지엽적인 거에 꽂혀서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그런 일꾼들로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인들 대표적인 유형이 ISTJ예요. 그래요? 네. 물론 이제 뭐 2, 3이 다른 것도 또 있긴 하지만은 네. 전체 연령대를 다 통틀어서 ISTJ가 가장 한국인을 대표하는 유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니아는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일들 여기에 사실은 조금 더 시선이 머물러 있다기보다는 계획적인 거, 네. 앞으로 내가 벌어질 거, 내가 닥칠 어떤 일들을 상정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속 또 계획하고 뭐 이런 플랜 짜고 남들 통제하고 하는 어떤 관리자이자 조종자거든요. 네. 통제자. 네. 근데 ISTJ는 조금 더 통제자라기보다는 밑에 있는 그 실천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톱니바퀴들이에요, ISTJ는. 근데 니어가 하는 거는 아까 설명해 준 거 보면은 네. 사실 거의 그 이 위에서 이렇게 그렇군요. 오더 내리는 거에 가깝잖아요.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또 반대로. 서로가 계속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맞는 것 같아요. I know you know, I know you know. 왜냐면은 네. 니아는 L의 톱니바퀴거든요. 그지. 그렇게 또 생각을 네. 하는구나. 그 니아가 딱 처음 등장했을 때 그냥 얘기를 딱 해요. L이 이만큼 해놨는데 네. L이 이만큼 해놓은 거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다. 라이토한테도 한마디 하거든요. L은 목숨 걸어가지고 노트의 존재랑 사신의 눈의 존재를 다 밝혀놨는데 당신은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뭔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니아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어떤 감정적이라기보다는 동기가 L의 유지를 이어서 그 L이 했었던 일을 이어간다. 내가 수행해야 된다. 맞춰야 된다. 그런 어떤 어떤 동기가 좀 더 있는 친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설득됐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이게 뭐라고? ISTJ가 네. 유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지. 그쵸. 유지를 그런 거 받들고 같아요. 전통을 네. 따르고 네. 하는 거를. 근데 INTJ였으면은 네. 내 거를 좀 더 네. 분명히 타서 넣었을 거예요. 내 거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지 않죠, 니아는. 그러면 니아는 ISTJ인 거고. 네. 네. 아이. 또 그렇게 또 받아들일 저희 수 주장이죠. 네. 네. 좋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니아는 ISTJ, 네. 멜로는 ENFP, 그렇습니다. 미사도 ESFP 네. 다 됐고, L도 ISTP로 네. 정리가 됐고, 라이토가 끝까지 안 좁혀지고 있는데. 라이토가 다채로운 캐릭터 소년 만화 네. 주인공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ENTJ, ENFJ 얘기를 했는데, 저는 라이토가 되게 거울 같은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울? 그러니까 자기 보고 있는 독자의 성향에 따라서 F나 T로 바뀔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행동하는 것들 물론 작가가 이런 것까지 의도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캐릭터를 빌드업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서 잘 만든 캐릭터란 뜻이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그렇게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죽여 이러는 사람이면은 라이터가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일리 있는 게 혜인님은 F고 전우님 T이지 않아요? 아, 네, 맞아요. 오, 일리 있다. 저는 그런 복합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예쁘잖아. 뭐라고? 예쁘지 않나요? 네, 저는 이제 다 죽여.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트 들어오면 바로 쓴다고. 네. 그래서 그런 입체성이 있는 캐릭터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던 작품이 데스노트라서 꽤 재밌었던 것 같다. 네. 저는 재밌었어요. 근데 이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역대 가장 슬픈 죽음 중에 3가지 중 하나잖아요. 에리어? 누가 고른? 에이스의 죽음과 엘의 죽음과 이런 건데 엘 세 번째 뭐야? 세 번째는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엘 죽은 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도요. 왜 죽여? 쟤 둘이 아니, 결론 내야지. 그러니까 만화가 그러니까 작가가 본인 뜻대로 할 수 있었으면은 둘 다 죽거나 아니면은 분명히 엘이 승리하거나 사실 이쪽으로 가는 게 정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엘이 이겨야 정의롭죠. 근데 이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야지 되니까 키라와의 싸움을 이어가려면은 라이토를 한 번 더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려면은 엘은 한 번 이제 하차시켜야 되는 그럼 그런 이거는 상황이지 끝까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뭐 당연히 주간 연재만 하니까 네. 이 인기가 너무 많았는데 엄청난 인기였죠. 네, 근데- 라이토가 더 인기가 많았나? 비등비등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애를 아, 네, 죽일 라이토가 수밖에 없었다고 죽으면은 생각해요. 끝나니까. 네, 야광의 그쵸, 어쩔 수 라이토가 없어요. 어쨌든 죽으면 키라는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뭐 키라 유산들이 나와서 한다고 해도 그거는 오히려 훨씬 재미없는 이야기가 됐어요. 만화의 그렇죠. 과업이 하나 네. 끝난 셈이니까. 다스베이더 죽으면은 아무리 새로운 나쁜 놈이 나타나도 다스베이더처럼 안 보이잖아요. 스타워즈 최근편 안 봤어요 혹시? 스타워즈 전혀 몰라서.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근데 엘을 그래도 죽여서 이제 LL 이어갈 그러니까 2명을 등장시켰잖아요. 등장시켰는데 네. 그냥 얘를 쪼개놓은 거였고. 저는 그래서 그 뒤부터 조금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2부를 그러니까 만화를 굉장히 여러 번 보고 네. 니아와 멜로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네. 그러니까 이게 소년 만화잖아요. 네. 점프라는 만화에서 잡지에서 연재된 거잖아요. 결국은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이라는 것이 그 갈라진 2명의 소년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리고 그 선대 L의 그 모든 것을 다 이어가지고 성장하는 소년들의 그 라이트를 잡은 거잖아요.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저는 2부에서는. 저는 이번에 다시 보았을 때 보면서는? 제일 그 본 것 중에서 2부가 제일 감동적으로 느껴졌던 것 아 같아요. 그래요. 2부 당연히 얘네가 이미 알고 있고 이렇게 할 거고 그것도 알고 있고 하는 그 구간은 힘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2부도 감동 있었다. 멜로 얼마나 멋있게 죽는데요. 방금 일본 만화계 3대 죽음 하나를 선택했어요. 뭐요? 내일의 조의 리키시 죽음을 얘기하겠습니다. 아, 그건 됐어, 아이코닉하죠. 네, 아니, 조 말고 근데 내일의 조의 조 죽음 말고 리키시 죽음. 네. 그 2부에 대한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애를 죽였다. 그리고 그 전까지 이 둘의 대결이 사실 만화 역대 최고의 대결 중에 어마어마했죠.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 그거를- 밸런스가 너무 적절했거든요. 너무 일단 재밌는 그 스토리였고 그리고 초반에는 아이노 하지 않아. 맞아요. 맞아요. 서로 당황하면서 그때 수정하면서 어떻게 서로 사건들이 많이 챙챙챙 이렇게 벌어지죠. 되는 느낌인데 네. 그렇죠. 뒤에 가면 이빨만 까고 있으니까. 그 뒤에 정말 1부는 둘 다 이렇게 한 손 묶어놓고 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2부 가니까 다들 그냥 머리 풀고 뭐 저기 뭐 경찰 데려와 어디 뭐 데려와 해가지고 갑자기 총 막 물량전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일단은 이번에도 저는 뭐 사실은 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네. 이분은 근데 이제 그 힘조차 좀 동력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2부쯤 가니까.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1부까지는 그래도 일단 어쨌든 둘에 집중해가지고 어떻게든 둘 중심으로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부 가가지고는 주변 거를 다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이야기를 오히려 더 혼란하게 해서 본인들이 수습할 수 없으니까
더 독자들이 이렇게 헷갈리겠지. 이게 좀 무대가 또 미국으로 넓어지거든요. 맞아. 네, 그러다 보니까 너네는 이제 더 이상 알 수 없을 거야. 예측을 못 할 거야. 왜냐? 나도 예측 못 하니까. 약간 거의 이 정도로 그냥 몰아넣은 느낌에 가까웠어요. 뭔가 그 둘의 팽팽한 두뇌 싸움이 뭔가 스케일이 커지고 그 어떤 미국이라는 어떤 또 새로운 배경과 마피아라는 어떤 존재들이 또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둘이 정말 머리로만 싸우는 싸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뭔가 다른 것이 끼어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첫맛이 좀 혼탁해지다 보니 사람들이 그 2부에 대한 평가 박한 거 아닌가. 좀 거의 다른 장르라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그래도 끝까지 네.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되게 재밌는 네. 작품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깜짝이죠. 이거 근데 재밌는데 MBTI 서로 생각하는 걸 해보니까는. 그쵸. 김혜인 그리고 편집자님이 작품을 잘 고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다음에 하게 되면은 다음에는 4명 다 미리 짜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상을 미리 서로 공유하고 자기 어떤 캐릭터로 할 거다 하고 그 캐릭터에 대해서 내가 MBTI를 이미 써온 상태에서 각자 뭐 캐릭터를 하나씩? 아니 그러니까 라이터를 그냥 모두가, 하는데 그 모두가? 라이터에 대해서 서로의 그 MBTI를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온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일 많은 변동을 가져온 사람한테 뭐 상품을 주던가. 저는 상품까지 오늘 필요 이거 없구나. 하면서 다 생각을 해왔고 심지어 저도 다 생각을 그 했어요.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장면까지 생각해왔어요. 아니 그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 저도 되게 재밌었는데 네. 이게 또 설득이 되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저는 사실은 아무래도 캐릭터를 제가 개념적으로 그냥 자꾸 보게 되거든요. 이 유형의 내가 알던 어떤 이 유형의 전형적인 사람들과 얘가 대치가 되는가 또는 이제 얘가 추구하는 어떤 그 이상이나 목적성이 이 유형이 추구하는 거랑 좀 부합하는가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데 상대를 잘 편집자님은 만나신 거죠. 데스노트 예시들을 오타쿠니까. 가지고 와서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아예 펼쳐 놔주시니까 제가 그거에 인용의 힘. 설득될 수밖에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오늘 라이터와 엘이 될 줄 알았어요. 말했잖아. 자강 우리는 루크와 램처럼 앉아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오늘 왜냐면은 전문가시잖아요. 네. 내가 이긴다기보다는 아무튼 제가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난 데스노트를 많이 봤다라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인용을 할 수 있도록 네. 장면과 그들의 발언과 그들의 행동을 다 하나하나 준비해 왔었어요. 먹혔다. 네. 그래서 인정입니다. 우리의 그래도 데스노트 MBTI는 그래도 좀 하하호하는 분위기에서 네. 끝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녹음 나중에 편집되면 올라오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네. 더 네. 재밌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 또 더 재밌는 만화로 한번 이런 거 해보고 그리고 뭐 다른 패널 등도 좀 섞어서 한번 네.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